서울 남산 자락, 좁은 골목길. 3대째 이어온 곰탕집 남산옥의 검은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가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22살 한서윤은 주방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아버지 한만길이 새벽 4시부터 뜨끈한 국물을 끓이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곰탕을 끓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윤아, 밥이라도 먹어. 어머니 이정화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드셨어요? 나는 괜찮아. 너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서윤은 아버지의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칼과 도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대 서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빠가 먼저 간 모양이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기억해라. 국물은 하루아침에 끓지 않는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진짜 맛은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진다.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부터 이어온 이 맛을 꼭 지켜다오. 사랑한다. 서윤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메모를 남기셨구나.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기태가 들어왔습니다. 36살의 기태는 아버지 밑에서 1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가 가게를 꾸려나가야 해. 기태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주방을 책임질게.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서윤은 아버지의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기태 오빠, 저도 배우고 싶어요. 배우는 건 좋지. 하지만 가게 운영은 나한테 맡겨. 기태는 이미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휴학할게요. 아버지의 맛을 배워야 해요. 서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곰탕이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 줄 알아? 10년은 해봐야 제 맛을 낼 수 있어. 그래도 해볼게요.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 하지만 방해는 하지 마. 기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서윤은 아버지가 하시던 시간에 가게에 나왔습니다. 기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배우고 싶어서요. 그럼 일단 지켜놔봐. 기태는 사고를 큰 솥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고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셨는데 기태는 대충대충 처리했습니다. 기태 오빠, 아버지는 사고를 더 꼼꼼히 손질하셨는데 그런 건 시간 낭비야. 어차피 끓이면 다 똑같아.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국물은 하루아침에 끓지 않는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하지만 기태는 이미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아버지가 쓰시던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정신만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가게 한켠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꼭 지켜낼게요. 우리 집 진짜 맛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기태는 점점 자신의 방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 방식으로 해볼게. 기태가 큰 봉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사골 농축분 말이야. 요즘은 다들 이걸 써?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농축분 말이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건 안 쓰셨는데.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기태가 분말을 뜨끈한 물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골 끓일 필요 없어. 이거면 30분이면 끝이야. 하지만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뭘 알겠어. 뜨겁고 짜기만 하면 돼. 기태의 말에 서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하지만 기태는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기태가 또 다른 봉지를 꺼냈습니다. 가루 육수야. 이것도 넣으면 더 진해져. 오빠, 시간이 돈이야, 서윤아. 하루 종일 국물 끓이면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기태는 가루 육수까지 넣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서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탄 냄새 같은 이상한 향이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한데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런 냄새는 양념으로 가리면 돼. 기태가 후추를 한 움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 안 나. 서윤은 맛을 봤습니다. 확실히 짜고 매웠지만 아버지의 깊고 담백한 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맛이 아니에요.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 점심시간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단골인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곰탕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기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맛이. 뭐죠? 곰탕인데요? 기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평소와 맛이 다른데요? 김 사장님이 다시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인위적인 맛이 나는데. 서윤이 나서려고 했지만 기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끓여봤습니다. 더 진하고 맛있어요. 진하긴 한데 예전 그 깔끔한 맛은 없네요. 김 사장님은 반도 못 드시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 이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맛이 변했다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이 집 국물 아니네. 예전 그 맛이 그리워. 사장님이 돌아가시더니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 손님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져. 하지만 손님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일시적인 거야. 걱정하지 마. 기태는 오히려 더 많은 분말과 조미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정화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윤아, 이래도 되는 걸까?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50년 동안 지켜온 맛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국물은 하루아침에 끓지 않는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진짜 맛은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진다.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태의 방식은 분명 쉽고 빨랐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어렸고 기태에게 맞설 용기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은 천천히 잠들어 갔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길이 보인다. 한 달이 지나면서 남산옥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때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던 가게가 이제는 한산했습니다. 어머니 이정화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문 닫는 것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기태 오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서윤은 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빗물이 스며들어 질척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곰탕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서윤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기태가 막았습니다. 잠깐. 기태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와 젖은 옷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돈 있어요? 기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네. 노인이 당황했습니다. 곰탕이 8,000원인데 돈 있냐고요? 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놓고 시켜요. 기태의 말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태 오빠, 뭐, 요즘 먹튀하는 사람들 많아. 기태가 노인을 째려봤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드세요. 거기가 더 싸니까. 노인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곰탕 갖다 드릴게요. 서윤아. 기태가 화를 냈지만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태가 만든 농축분말 국물이 있었지만 서윤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뒤편에 아버지가 끓여두신 진짜 사골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껴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국물을 정성스럽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깔끔하게 담고 소금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다진 파도 신선한 것으로 골라서 예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얇게 저며서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기태 오빠, 이건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서윤이 곰탕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저씨, 곰탕 나왔습니다. 그릇을 노인 앞에 놓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노인이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떠봤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국물과 닮았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한만길 사장, 내가 아는 분이야. 노인이 다시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곰탕이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 맛이었어. 할아버지도 아셨다고요? 그럼 내 할아버지 한국수 사장 때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지. 노인은 곰탕을 다 드시고 나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노인이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작은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서윤이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최만수라는 이름만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키운 딸답네. 마음이 참 곱구나. 감사합니다.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나간 후 기태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공짜로 줄 뻔했잖아. 돈 받았어요. 그 문제가 아니야. 저런 사람들 받으면 가게 이미지만 나빠져.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도 아시는 분이고 그냥 아는 척하는 거겠지.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기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노인이 곰탕을 먹을 때의 표정, 그리고 내 아버지 국물과 닮았다는 말,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아버지는 손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셨습니다. 누가 진짜 손님이고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서윤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최만수. 간단한 명함이었지만 왠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올까 싶어서 서윤은 냉장고에 남은 진짜 사골 국물을 더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면 또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산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청 총무팀 김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이정화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구청 창립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네. 행사 도시락을 주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태가 귀를 쫑긋했습니다. 몇 인분 정도 되나요? 120인분입니다. 기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120인분이면 큰 주문이었습니다. 도시락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곰탕 도시락으로 부탁드립니다. 밥과 곰탕,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면 됩니다. 기태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 개에 1만 원씩 받으면 120만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구청으로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기태는 기뻐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120만 원이면 한 달 매출이잖아. 어머니도 안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했는데. 하지만 서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120인분을 어떻게 준비해요? 곰탕 그렇게 많이 끓이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기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태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서윤이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일단 뼈부터 싸게 사야지. 기태는 평소 거래하던 정육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값싼 뼈를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기태 오빠, 이 뼈들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뼈들은 신선하지 않았고 잡내가 심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끓이면 다 똑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뼈 손질을 정말 꼼꼼히 하셨는데 그런 건 시간 낭비야. 120인분을 언제 다 손질해? 기태는 뼈 손질을 대충 했습니다. 핏물 제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블렌칭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뼈를 끓이기 전에 한번 데쳐서 잡내와 기름기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시간만 오래 걸려. 기태는 생뼈를 바로 큰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서 기름이 둥둥 떠오르고 잡내가 심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조미료로 가릴 수 있어. 기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농축분말과 가루 육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추와 다진 마늘도 과도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 안 나. 하지만 서윤이 맛을 봐도 영 아니었습니다. 텁텁하고 인위적인 맛이 강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 도시락은 원래 이런 거야. 기태는 자신 있어 했지만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 텐데. 국물은 하루아침에 끓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태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급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래도 될까요? 서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걱정이야. 하지만 기태가 10년 경험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요일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12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구청과의 계약도 물거품이 되고 남산옥의 명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서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내일이면 대박 나는 거야. 120만 원이면 당분간은 문제 없어. 과연 기태의 계획대로 될까요? 서윤의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시락 주문 전날 밤 10시. 남산옥 주방에서는 120인분 곰탕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기태는 큰 가마솥 3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기태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태 오빠,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기태가 화를 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가마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국물 표면에 기름이 두껍게 분리되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물 색깔도 탁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이거, 기름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런 건 나중에 걷어내면 돼. 기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엑, 텁텁하고 비린내가 심했습니다. 상쾌한 기름 냄새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쳤어요. 뭐가 망쳤다는 거야? 기태도 맛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맛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뼈를 제대로 손질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블렌칭도 안 했잖아요. 서윤이 따졌습니다. 아침에 다시 끓이면 괜찮아질 거야. 다시 끓인다고 해서 이 냄새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120인분을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서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요. 미쳤어? 재료값만 얼마인데. 하지만 이 상태로는 못 내보내요. 괜찮아. 양념으로 가리면 돼. 기태가 조미료 통을 들고 왔습니다. 더 많이 넣으면 냄새 안 나. 안 돼요. 서윤이 기태를 막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하시던 방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기태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봐. 120인분을 내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기태는 조미료를 국물에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소금, 설탕, 화학조미료, 후추. 국물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만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곰탕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봐. 기태가 국자를 던졌습니다. 10년 경험도 없는 주제에 뭘 안다고.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메모를 찾아볼게요. 서윤이 아버지의 작업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러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탁해지면 차가운 물에 달걀 흰자를 풀어서 기름이 많이 뜨면 밤사이 식혀서 기름을 제거한 후 비린내가 날 때는 쌀뜨물에 물을 우린 물을. 아버지가 남긴 작은 팁들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방법들로 해보면 돼요. 하지만 기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옛날 방법이 통할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시간 없다고. 내일 아침까지 120개 도시락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태는 계속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국물은 점점 더 인위적인 맛이 되어갔습니다. 서윤은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방법을 알고 있어도 기태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태는 조미료로 억지로 맛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텁텁함과 비린내는 여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기태가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국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50년 동안 지켜온 남산옥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은 어떻게 될까?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도시락 주문 당일 아침. 기태는 새벽 6시부터 120인분 도시락 포장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간 맞췄네. 기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그 텁텁하고 비린 국물을 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태 오빠, 정말 이대로 보내도 될까요? 괜찮다니까. 도시락은 원래 이런 거야. 기태는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구청 직원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기태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도시락이 나간 후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서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30년 동안 다닌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이정화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곰탕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기태가 어젯밤 만든 국물을 데워서 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다시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곰탕인데요? 기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맛이 예전 그 맛이 아닌데요? 이사장님이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어봤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오르고 탁한 색깔이 보였습니다. 텁텁하고 비린내도 나고 이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인위적인 맛이 강하네요.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평소와 똑같이 끓였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예전 맛이 절대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만길 사장이 끓이던 그 깔끔하고 진한 맛은 어디 갔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아버지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사과하려 했지만 이사장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 집 심장이 멈췄네. 이사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그만 와야겠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서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실망했어요. 이사장님이 일어났습니다. 한만길 사장님이 돌아가시더니 이 집도 끝났구나. 그 말을 남기고 이사장님은 나가버렸습니다. 30년 단골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서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서윤아,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요즘은 다 이런 맛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쇠지라. 아버지가 기름을 거들 때 쓰시던 도구였습니다. 거름망. 국물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세밀한 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들. 국물 끓일 때는 마음을 비우고, 첫 끓음은 강하게, 두 번째부터는 약하게. 깨끗한 국물은 정성에서 나온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작은 비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은 그 메모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청 직원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기태가 당황했습니다. 도시락 먹은 사람들이 다 배탈 났어요. 배탈이요? 국물이 상했나 봐요. 병원에 간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서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손해배상 각오하세요. 구청 직원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50년 역사의 남산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메모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구청 사고 소식이 퍼지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태는 내 잘못이 아니다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은 아버지의 작업대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서랍 구석에서 작은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허름한 노인이 주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최만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만수유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유통? 서유는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유통회사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곤란하면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곰탕을 드실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국물과 닮았다. 그 진심 어린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의외로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저씨, 저 며칠 전에 곰탕 대접해드린, 남산옥 아가씨구나. 이 새벽에 웬일이야?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가게가 완전히 망했어요. 서윤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청 도시락 사고, 단골들의 이탈, 그리고 기태의 엉성한 조리 과정까지.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진짜 맛으로. 준비는 되어 있나? 네. 정말로 할 각오가 되어 있냐는 뜻이야. 쉽지 않을 텐데. 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지켜온 맛,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 네,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마솥 닦고 물 받아놔.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2시간 내에 간다. 네, 정말요? 그리고 그 박기태라는 친구한테 말해. 오늘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유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만수유통, 정말 오실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곧바로 가마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실패작들을 모두 버리고 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물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기태가 일어나서 주방에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벽에. 기태 오빠, 도움이 오실 거예요. 도움? 누가? 며칠 전에 오신 그 노인분이요. 그 거지 같은 노인이? 기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도와준다고? 기다려봐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서유는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4시 정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트럭들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트럭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림새가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분이. 기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했나? 네, 아저씨. 서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 네. 나는 만수유통 최만수 회장이다. 기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만수유통이라는 이름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한우, 도축, 농축수산 유통을 모두 장악한 업계 최대 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누구냐? 최만수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박기태라고 합니다. 그 곰탕을 망친 친구구나. 기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휘한다. 방해하지 마. 최만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온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진짜 곰탕이 뭔지 보여주겠다. 최만수 회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최만수 회장의 지휘 아래 남산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럭 3대에서 내린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였습니다.
활킹, 도가니, 사골, 잡뼈 선별 완료. 첫 번째 트럭에서는 최상급 뼈들이 내려졌습니다. 서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태가 어제 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품질이었습니다. 이런 뼈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르는 한우다. 최만수 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만수유통이 한우 사업도 하거든. 두 번째 트럭에서는 전문 장인들이 내렸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5명의 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40년 경력 이장인, 30년 경력 박장인, 최만수 회장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모두 곰탕만 평생 끓여온 사람들이다. 기태는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10년 경력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잘 봐도. 이게 진짜 곰탕 끓이는 방법이다. 최만수 회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장인이 가장 먼저 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뼈 세절. 활킹과 도가니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사골은 세로로 갈라서 골수가 잘 우러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찬물 담금. 세절한 뼈들을 큰 통에 넣고 찬물에 담갔습니다. 2시간은 담가둬야 핏물이 제대로 빠진다. 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장인이 기태를 쳐다봤습니다. 급하게 끓인 국물이 제맛이 나던가? 그렇긴 하지만 국물은 시간이 생명이야. 하나라도 건드리면 맛이 달라진다. 2시간 후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블렌칭. 찬물에 담근 뼈들을 큰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온갖 거품과 찌꺼기가 올라왔습니다. 저 거품들이 비린내의 원인이야. 박장인이 서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혈과 찌꺼기 완전 제거. 장인들은 세심하게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5번째, 천물 버림. 블렌칭이 끝나자 모든 물을 버렸습니다. 이 물은 절대 쓰면 안 된다. 6번째, 뼈 세척. 뼈들을 찬물에 다시 헹궜습니다. 남은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7번째, 2번째 끓임. 깨끗이 씻은 뼈들을 새로운 물에 넣고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훨씬 맑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최만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국물은 빼는 기술이 절반이야. 이장인이 특별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비슷한 쇠질하였지만 훨씬 정교했습니다. 기름기와 잡내를 계속 걷어내야 한다. 장인들은 30분마다 국물 표면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름이 뜨면 즉시 걷어냈습니다. 온도도 중요해. 박장인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세게 끓이면 뼈가 부서져서 국물이 탁해진다. 너무 약하게 끓이면 골수가 안 우러나고. 서유는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과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건가요? 내 아버지 한만길도 이렇게 했어. 최만수 회장이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다만 혼자서 하니까 힘들었겠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진한 색깔이었습니다. 냄새도 비릴 것이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맛을 봐라. 최만수 회장이 서윤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깊고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웠던 아버지의 맛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맛이에요.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기태도 맛을 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게 진짜 곰탕이구나.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나? 최만수 회장이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만든 국물이 문제였는지.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라. 최만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도와서 이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새벽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남산옥에 진짜 곰탕이 돌아온 것입니다. 진짜 곰탕이 완성된 후 최만수 회장은 기태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기태. 네, 회장님. 기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알고 있나? 최만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최만수 회장이 하나씩 따져 말했습니다. 첫째, 값싼 뼈를 써서 손님들을 속였다. 기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가루 육수와 화학 조미료로 가짜 맛을 만들었다. 셋째, 손님을 차별했다. 허름한 사람은 쫓아내려 했지. 기태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넷째, 선배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 다섯째, 결국 구청 행사에서 사고를 내서 50년 역사에 먹칠했다. 최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는 한만길의 이름으로 장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태가 벌떡 일어나서 절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최만수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만수유통입니다. 남산옥 납품 즉시 중단해 주세요. 회장님. 기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부터 계약 해지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가 뭘 어쩐다고? 최만수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서 뭘 기대했나? 기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태 오빠. 서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기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1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때 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뭘 제발이야? 저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만길 스승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스승님의 그릇이 너무 컸어요. 기태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경력의 완벽한 기술. 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두려워서. 쇼트컷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했어요. 기태가 고백했습니다. 진짜 기술을 익히는 대신 농축분말에 의존했어요. 정성을 들이는 대신 시간을 단축하려고만 했어요. 손님을 정성으로 대하는 대신 돈만 생각했어요. 기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만길 스승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10년 동안 옆에서 기웃거리기만 했던 거예요. 최만수 회장은 조용히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회장님, 10년 동안 한만길 옆에 있으면서 뭘 배웠나?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기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겉핥기만 했어요. 진짜 정신은 배우지 못했고. 그래도 기술은 어느 정도 익혔을 텐데. 기술도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이 하시는 걸 보기만 했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서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 오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아.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기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지만 기태 오빠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서윤이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없어요. 최만수 회장이 서윤을 유심히 봤습니다. 너는 이 친구를 믿을 수 있겠나? 네. 기태 오빠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에요. 기태가 서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다니. 서윤아.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버지 방식대로 해야 해요. 그래,
알았어.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님 차별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오빠가 도와주세요. 물론이야. 내가 가진 기술은 다 가르쳐 줄게. 최만수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군. 회장님? 너희 둘이 함께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최만수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해볼까? 최만수 회장이 서윤과 기태를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두 사람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심신이고 둘째는 술수이야. 심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래. 손님을 대하는 마음, 음식에 대한 정성,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 최만수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에게는 심이 있어. 며칠 전에 내가 허름한 차림으로 왔을 때를 기억하나? 네. 기태는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너는 정성껏 대접했지. 서윤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심이야. 손님을 가리지 않고 정성으로 대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태를 감쌌지? 네. 그것도 심이야. 동료를 품는 너그러운 마음. 서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걸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야, 너에게는 술이 있어. 저요? 기태가 놀랐습니다. 자신은 실패만 했는데 10년 동안 한만길 옆에서 배운 게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실수했지만 기본기는 있다는 뜻이야. 최만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너는 칼질도 빠르고 불 조절도 할 줄 알아. 다만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과 술이 따로 있으면 소용없어. 최만수 회장이 핵심을 말했습니다. 심만 있으면 정성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맛이 일정하지 않아. 술만 있으면 기술은 좋지만 마음이 없어서 손님이 감동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 둘이 함께하면 서윤과 기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심과 술이 결합해서 완벽한 음식점이 될 수 있어. 최만수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제안이요? 둘이 함께 이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는 거야.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최만수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기태는 기술 전수와 재발 방지를 서약해야 해. 네,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10년 경험을 서윤에게 모두 가르쳐줘야 해. 숨기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편법을 쓰지 마라. 농축분말, 화학조미료 일체 금지. 약속드립니다. 둘째, 서윤은 맛의 기준과 손님과의 대화를 책임져야 해. 최만수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았어. 그 기준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네. 그리고 손님들과 소통해야 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셋째, 나는 한우, 뼈, 내장 공급을 품질 보증하겠어. 이건 예상치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정말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만수유통에서 최고급 재료만 공급해주겠어.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최만수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원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단절이야. 편법 사용, 손님 차별, 품질 저하. 뭐든 발견되면 그날로 끝.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점검을 받아야 해. 점검이요? 내가 직접 와서 맛도 보고 손님 응대도 확인할 거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최만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과 기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서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기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최만수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 더. 네. 이 가게 이름을 바꿔야겠어. 이름을요? 남산옥 이대라고 하자. 서윤이가 정식으로 이대를 이어받는다는 뜻이야.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거. 그리고 기태와 함께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 나중에 하고,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최만수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만길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짜 곰탕집을 만들어보자. 남산옥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침과 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남산옥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서윤아, 첫 번째로 배울 건 불세기 관리야. 기태가 서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롤링 보일 금지야. 롤링 보일이요? 국물이 펄펄 끓는 걸 말해. 그렇게 되면 뼈가 부서져서 국물이 탁해져. 기태가 가스불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미세하게 끓여야 해. 보글보글 정도로만. 서윤은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셨던 걸까요? 두 번째는 기름 걷기야. 기태가 쇠지라를 들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걷어내야 해. 이렇게 자주요? 그래야 깔끔한 국물이 나와. 기태는 정말 꼼꼼하게 기름을 걸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농도 조절이야. 농도요? 너무 진하면 텁텁하고 너무 묽으면 맛이 없어. 기태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 네 번째는 간은 소금으로 최소화야. 조미료는 절대 안 쓰고 절대 안 써. 소금만으로도 충분해. 서윤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방식이 이렇게 정교했다니. 낮 시간에는 서윤이 홀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문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과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어떤 부분이 좋아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물이 깔끔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텁텁했는데. 서윤은 이런 대화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기태와 함께 뼈 로테이션을 표준화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활킹 위주로, 화요일에는 도가니를 추가하고, 수요일에는 사골 비율을 늘리고,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 배합을 시도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아, 정말 달라졌다. 어머니 이정화가 감탄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너도 기태도, 기태 오빠가요? 예전에는 자기 방식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내 의견도 들어. 정말 그랬습니다. 기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손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뭘 개선해야 할까? 항상 서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곰탕 정말 맛있다더라. 남산옥 다시 살아났다던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년 단골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많이 바뀌었나요? 네,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어요. 서윤이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곰탕 하나 주세요. 이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이분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곰탕이 나오자 이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예요. 이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남산옥이에요. 정말요?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한만길 사장님이 끓이던 그 맛이에요. 이사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깔끔하고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그 이후로 떠났던 단골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정말 예전 맛이네. 이런 곰탕을 기다렸어. 역시 남산옥은 남산옥이야.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윤아, 성공했네. 기태가 뿌듯해했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오빠의 술도 있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최만수 회장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곰탕을 주문했습니다. 서윤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야. 정말요? 한만길이 살아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최만수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남산옥이 되었구나.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기태 오빠와 함께 아버지의 맛을 되살렸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 딸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옥은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침과 술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남산 자락의 작은 골목길, 그 곰탕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조심히 올려주세요. 서윤이 간판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남산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3대 한서윤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어머니 이정화가 감탄했습니다. 서윤이가 정식으로 3대가 되는구나. 간판이 완전히 달리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최만수 회장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윤 사장님. 3대까지 이어지는 남산옥 만세. 앞으로도 맛있는 곰탕 부탁해요.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가게가 망할 뻔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맛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예전처럼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윤이 주인이고 자신은 든든한 뒷받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태 오빠, 고마워요. 서윤이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줬어. 기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뼈, 손질이랑 기술 전수야. 그거면 충분해. 축하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윤은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산옥 3대 한서윤. 정말 자신이 3대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서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국물 끓입니다. 그때 최만수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1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한 거야. 최만수 회장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만길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야. 네. 이런 정성 어린 곰탕을 어디서 먹겠어? 최만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골로 오겠어. 언제든 오세요. 정성껏 대접해 드릴게요. 최만수 회장도 돌아가고 어머니도 정리를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가게에는 서윤과 기태만 남았습니다. 내일 준비해야지. 기태가 냉장고에서 뼈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뼈 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태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뼈를 깨끗이 손질하고
찬물에 담그고 가마솥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서유는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국물은 하루아침에 끓지 않는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진짜 맛은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진다.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라. 1년 전 처음 읽었을 때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윤이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국물은 마음으로 끓인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1년 동안 깨달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최만수 회장이 멀찍이 서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 간판 아래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만길, 내 딸이 정말 잘 컸구나.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산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수부터 아버지 한만길, 그리고 이제 서윤까지 3대에 걸친 정성과 전통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국물은 마음으로 끓인다. 이 한마디가 남산옥의 영원한 철학이 될 것입니다. 서윤은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 4시면 다시 이곳에서 국물을 끓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마음을 담아서